소개 감사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platelet function in interaction이라고 좀 바꿨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떤 플레이틀릿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지혈과 관련된 펑션 말고 다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이제 발표를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제가 뭐 인벌브된 분야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서 주로 이제 학회에서 제가 들은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틀릿 앤 베스큘러 인테그리티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흔히 지혈 그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혈소판의 그 지혈 그 펑션 외에 어떤 미세혈관에서 그 내피세포 정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혈액의 누수 같은 걸 막는 그 의미를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하려고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런 인플라메이터리 이 미세혈관에서 이제 그 미세한 정션을 통한 미세 출혈을 스터디하는 모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블리딩 모델이라고 그래서요. 마우스에서 이제 오발부민 같은 거를 주입을 하고 피부에다가 그 알부민 안티바디를 인젝을 하면은 이민 컴플렉스가 피부에 생겨가지고 이런 인플라메이터리 블리딩 스팟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건 그 엔도톡신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를 노즈에 주입하면은 이게 렁으로 가가지고 렁에 이제 출혈을 유발을 하는데요. 그 렁 레비지 플루이드 에스피레이션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섞여 있는 헤모글로빈 레벨을 갖고 출혈을 이제 어세스먼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사용하는 인플라메이터리 블리딩 어떤 동물 모델이라고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실험 방법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세 출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알부민과 이제 알부민 안티바디 인젝해서 이뮨 컴플렉스 블리딩을 일으키는 건데 이 그림에서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이런 출혈을 일으키는데 그 백혈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보여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뮨 컴플렉스 포메이션에서 미세 출혈이 그 블러드 스팟이 생기는데 리코사이트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니비션을 하면 그 펑션을 이니비션 하면은 이렇게 블리딩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프로 보여준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서 요 블리딩이 점상 출혈이 일어난 부분을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이 블러딩이 일어난 부위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백혈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출혈이 일어나서 백혈구가 여기 모였는지 아니면은 백혈구가 나오는 대로 출혈이 일어난 건지 뭐 선후 관계를 알 수가 없지만 백혈구를 안티바디로 이제 디플리션을 시켜주면은 이런 출혈이 여기 이제 빨간 점들이 이제 파티클들이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키지가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런 백혈구가 그 미세혈관에 통해서 트랜스 마이그레이션 되는 게 어떤 출혈을 일으키는 좀 먼저 그 선후 관계에서 서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그래서 인테그린은 낙아웃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백혈구가 트랜스 마이그레이션을 못하게 하면은 블리딩이 줄어드는데 여기다가 노멀 리코사이트를 트랜스퓨전 해주면 다시 블리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트랜스퓨전 할 때 그 리코사이트를 퍼토시스 톡신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펑션이 없어져가지고 또 블리딩이 안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퍼토시스 톡신이 작용하는 그런 그 시그널 경로에 있는 G 프로테인을 넉아웃 시켜도
이렇게 블리딩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들로부터 그 WBC가 엔도델리아 정션을 통해서 트랜스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정션이 리페어되지 않으면은 이 사이로 블리딩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트랜스마이그레이션에 따른 이런 조그만 정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출혈을 혈소판이 어떻게 막을까? 혈소판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티슈 데미지 때 생기는 플레이틀릿 애그러게이트이 이 정션을 틀어막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작용이 있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이제 논문들이 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논문인데요.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혈소판에 있는 그 이뮤노글로불린 라이크 리셉터들을 그 펑션을 없애버리면은 이제 혈소판이 되게 아이템 리셉터의 그 포뮬런트 팩터 리셉터나 아니면 콜라겐 리셉터 그다음에 뭐 펑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클렉트 리셉터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펑션을 못하게 하면은 이제 플레이틀릿 펑션이 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베슬에 생기는 혈전 형성은 이렇게 확실히 혈소판이 억제되니까 줄어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세포로 그 플레이틀릿 액티베이션 되는 게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근데 이제 혈소판의 그 펑션이 억제가 됐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블리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렁 블리딩을 보여준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그 이뮤노글로불린 라이크 리셉터를 억제를 해가지고 플레이틀릿 펑션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G 프로테인 관련된 리셉터를 억제를 해서 플레이틀릿 펑션을 억제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혈전 모델에서 그 혈관 내 스럼부스 형성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혈소판이 억제가 되니까요. 이거는 이제 혈소판 억제를 유세포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근데 아까 똑같은 모델로 블리딩을 유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블리딩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장기에 따라서 어떤 미세 출혈이 일어나는 어떤 기전에 뭔가 혈소판의 기능, 뭔가 분기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뭐 실험, 연속적인 실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랑 좀 다른 논문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반대로 아까는 이제 약을 사용해 가지고 G 프로테인 관련된 리셉터 시그널을 억제를 시켰는데 여기선 넉아웃을 시켜 가지고 아예 그래뉴얼 컨텐트가 생기지 않게 한 그런 이제 모델입니다. 그 동물 모델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G 프로테인 관련된 시그널이 안 나타나게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아까는 이런 스킨에서 블리딩이 많이 생기고 렁에서 블리딩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블리딩이 안 생기고요. 반면에 MCA 임팍 모델에서는 그 컨트롤에 비해서 임팍 후에 생기는 블리딩이 더 증가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플레이틀릿 펑션이 억제되는데 어떤 신호 경로를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블리딩 양상이 좀 바뀐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플레이틀릿이 어그로게이트를 형성해서 혈전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이제 어떤 블리딩을 막는 지혈에 관련되는 그런 기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이제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인 기전에 대해서 좀 밝히려고 노력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처럼 스킨이나 그 브레인에서 블리딩을 본 게 아니라 림프노드에서 이제 블리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플레이틀릿에 클렉2 리셉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라이건드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알려진 게 없고 이 리셉터의 펑션도 그렇게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알려진 이 라이건드가 포도플라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요. 그래서 이 펑션을 알려고 이제 녹아웃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PDPM과 클렉2 바인딩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이 림프 노드에서 이뮨 그 어떤 챌린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출혈이 생기는 어떤 동물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왜 포도플라닌을 억제를 하니까 넉아웃을 하니까 이런 블리딩이 생기나 기전을 찾아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플라닌을 넉아웃시키면은 이게 림프노드에서 블리딩이 생기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 림프노드에 있는 이 하이 엔도델리얼 비뉴리라는 것이 이제 림포사이트가 이 림프 혈관에서 림포이드 티슈로 이렇게 트랜스마이그레이션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 경로인데요. 혹시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림포사이트의 트랜스마이그레이션 때문에 생긴 정션al 갭을 통해서 블리딩이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레건 넉아웃을 시켜서 림포사이트를 디플리션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블리딩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포도플라닌이 클렉2의 리셉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클렉2를 그러면은 혈소판 쪽에서 포도플라닌의 리셉터인 클렉2를 이제 넉아웃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해서 혈소판 스페시픽하게 클렉2를 넉아웃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제 블리딩이 이제 익스트라베세이션이 좀 나타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블리딩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그 덱스트란의 현광물질을 그러니까 플로레센트 덱스트란을 통해서 이제 이 비뉴를 통해서 그 혈관 액체 성분이 그냥 누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보면은 이 포도플라닌과 클렉2 간의 이제 리셉터,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는 클렉2 넉아웃 본메로에다가 그 효소판을 안 주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 엔도델리아 셀 간의 어떤 정셔널 몰레큘의 익스프레션이 안 생긴다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결과를 또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노드에서 생기는 미세 출혈이 림포사이트가 이 엔도델리아 셀 정션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갭이 다시 이제 그 실링이 되지 않아서 블리딩이 생긴 것이고 그런 갭을 복구하는 데는 이제 이런 플레이틀릿 애그러게이트보다 이런 플레이틀릿에 있는 클렉2와 그 다음에 이 엔도델리아 셀 주변의 포도사이트와 비슷한 펑션을 하는 파이브로블라스틱 레티큘러 셀의 포도플라닌 간의 어떤 바인딩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제 엔도델리아 셀 갭 정션이 복구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플레이틀릿에서 이 클렉2 리셉터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분비되는 스핑고신 1 포스페이트의 작용이 아닐까. 이게 이 스핑고신 SV1P에 대한 리셉터가 이제 엔도델리아 셀에서 뭐 발견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스페큘레이티브한 익스플레네이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마무리한 그런 논문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틀릿과 엔도델리아 셀 간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 기존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던 혈소판의 그 지혈 기전 말고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헤모스태틱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뮤놀로직 시스템과 혈소판의 어떤 인터랙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제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ISTH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플레이틀릿의 이뮨 펑션에 대해서 좀 이전 학회보다 좀 많이 그 어떤 발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내용을 좀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베타2 마이크로글로뷸린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은 이제 MHC1 몰레큘의 컴플렉스의 한 컴포넌트인데 이게 이제 모든 세포에서 MHC1 몰레큘을 HLA-ABC죠. 사람에서는 이게 그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플레이틀릿에서도 나오는 건 맞은데 그 MHC1과 연결해서 나오는 그런 양보다 플레이틀릿에서 더 많이 트랜스크립트를 갖고 있더라. 이거 나타내는 이제 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틀릿 시크리션된 그 프로테인을 분석했을 때도 거기에도 이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많이 발견이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레이틀릿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서큘레이션에 이제 존재하는 그 솔루블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 그 페리페럴 아테리얼 디지즈 때 뭐 증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성들 호르몬 치료 받는 분들한테서 이제 그 크로닉 핫 디지즈나 스트로크의 위험이 된다. 어스 레이셔를 높인다. 높은 어스 레이셔를 보이더라. 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플레이틀릿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 실험은 혈소판 갖고 한 실험은 아닌데 베타2 그 마이크로글로불린을 갖고 모노사이트를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했더니 쥐에서 이 모노사이트가 그 프로인플라마토리 피노타입 그을 보이는 모노사이트로 좀 이렇게 스큐잉이 되더라. 이런 걸 보이는 거고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보였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으로 자극을 했더니 케모카인, IL-8 같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이 이제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이 혈소판에서 베타2 MG의 그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의 익스프레션이 상당하기 때문에 플레이틀릿의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스페시픽한 넉아웃 그 모델을 이 연구자들이 이제 만들고 이게 어떤 그 플레이틀릿에서 베타2 MG가 그 익스프레션이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혈소판을 정상 혈소판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이제 그 베타2 MG가 시크리션 되는 거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타2 MG 넉아웃을 시켜도 플레이틀릿의 어떤 흔히 알고 있는 애그레게이션 포밍하는 펑션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티뮬레이션 시켰을 때 이것과 같이 베타2 MG가 이제 시크리션 되지 않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베타2 MG로 모노사이트를 스티뮬레이션 하면은 그 마우스 모델에서 그 KC나 사람에서 IL-8이 시크리션 되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혈소판으로 이제 그 모노사이트를 그 같이 코컬처를 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그 베타2 MG 넉아웃 플레이틀릿으로 같이 자극을 그러니까 코인큐베이션을 하면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터루킨 10이 좀 더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가 프로인플라마토리 타입에서 프로리페러티브 타입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 이런 걸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그 기전이 작용하냐 그걸 좀 보려고 이게 이런 현상이 이제 이런 그 베타2 MG에 의해서 넉아웃 베타2 MG가 없을 때 이제 그 레퍼레티브 모노사이트로 그 시프트 되는 게 그 TGF 베타에 의한 어떤 작용이다. TGF 베타 시그널에 의한 작용이다. 뭐 요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티바디로 이제 중화를 시키니까 그런 효과가 없어졌다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동물 실험으로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우스에서 마이오카디아 인파크 모델에서 똑같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넉아웃 플레이틀릿을 갖고 있는 마우스에서 이제 마이오카디아 인파크션을 일으켰을 때 이 모노사이트가
아까 실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인플로메터리 타입이 아니라 프로리페러티브 타입으로 많이 이제 그 시프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병소의 파이브로시스 면적이 좀 더 증가가 되고 카디악 펑션이 좀 그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플레이틀릿 그 베타2 GP 그 마이크로글로뷸린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뷸린이 어떤 모노사이트의 그 프로인플로메티브 그 피노타입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뭐 사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우스 모델에서 이런 마이크로카디아 펑션에 그러니까 인팍션이 있을 때 MI가 있을 때 이런 펑션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실험이었는데요. 굉장히 옛날에 나온 논문인데 그 플레이틀릿으로 이제 모노사이트를 스티뮬레이션 똑같은 실험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본 것이 그 플레이틀릿에 나오는 그 케모카인들을 IL-8이랑 MCP1을 봤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틀릿이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은 액티베이션 된 플레이틀릿으로 모노사이트를 자극하면 이런 사이토카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이제 2018년에 한 논문이 2018년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플레이틀릿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룹이랑 좀 나이가 많은 그룹 플레이틀릿을 골라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에서 뽑은 플레이틀릿은 모노사이트 자극해서 그 IL-8이나 그 MCP1 케모카인 인듀스하는 효과가 적었고 노인들에서 뽑은 플레이틀릿은 좀 그런 효과가 많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젊은 젊은 사람의 모노사이트를 노인의 플레이틀릿으로 자극을 하니까 또 케모카인 인듀싱하는 효과가 좀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보여준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효과가 뭐 별로 나타나진 않지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젊은 사람의 플레이틀릿과 노인들의 플레이틀릿을 갖고 그 안에 있는 트랜스크립톰에 뭐 트랜스크립트가 차이가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랜자임 A가 이 사람들이 이제 스터디 타겟이든 이제 지닌 어떤 미디에이터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NGS 파인딩을 리얼타임 PCR로 컨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인 레벨도 노인들의 플레이틀릿에서 그랜자임이 더 많더라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랜자임 때문에 그 노인들의 플레이틀릿이 모노사이트에서 케모카인을 더 많이 인듀싱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안티바디 중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기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그 데미지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 패턴 리코그니션과 관련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또 제시를 하고 이제 마무리한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은 플레이틀릿이 이제 APC 펑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덴드로사이트처럼 이제 덴드리틱 셀처럼 플레이틀릿이 메가캐리어 사이트가 이제 어떤 엔티젠 챌린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어떤 엔티젠을 프로테인을 프로세싱을 하고 자기 표면에 이제 이면셀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을 시킨다.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오브 앨루민 갖고 엔티젠 그 챌린지 실험을 한 것인데요. 과연 메가캐리어 사이트가 표면에 엔티젠 프로세싱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본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로 오벨루민이 잘라져 가지고 MHC 몰레큘이랑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되더라 이런 걸 보여준 사진이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엔티젠 챌린지를 한 다음에 여기는 베타2 MG 넉아웃을 시켜서 이제 MHC 프레젠테이션을 못하게 한 것이죠. 와일드 타입에서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플린과 블러드에서 이런 엔티젠 퍼스된 메가캐리어사이트를 이 감작이 된 마이스에 넣어가지고 이 감작 T셀이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거를 스플린과 이제 블러드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브 이뮨 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반응을 안 했고요. 예, 요것도 하나 또 내용이 더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한 겁니다. 셉시스에서 림포사이트 CD4셀 뿐만 아니라 CD8 셀도 뭔가 이제 서프레션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숫자를 센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또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실험을 해서 셉시스에서 이제 MHC 몰레큘의 익스프레션이 줄어든다. 마우스를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이제 검체해서 보여준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우스 실험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콜론 라이게이션에서 셉시스 모델인데요. 여기서 셉시스를 유발을 했더니 CD8 T셀에 붙어 있는 플레이틀릿 수가 좀 늘어나더라. 이런 거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프레션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CD 예. 그래서 CLP 모델에서 이게 플레이틀릿이 셉시스에서 뭔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플레이틀릿이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 셉시스 환경하에서 플레이틀릿이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아니라 T셀을 서프레션한다. 이런 이제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와 블러드에서 똑같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플레이틀릿의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넉아웃 모델을 통해서 막음으로써 T셀 펑션이 다시 리커버리 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이거는 이제 T셀 프롤리퍼레이션이 다시 리커버 이렇게 4.1에서 리커버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펑셔널한 T셀이 프리저베이션 된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플레이틀릿 펑션의 어떤 호라이즌이 좀 넓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플레이틀릿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레이틀릿에서 떨어져 나오는 마이크로 파티클도 뭔가 이제 어떤 비슷한 패솔로직 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지올로직 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에서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이제 플레이틀릿이 자꾸 액티베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엔도델리아 셀 데미지가 기전은 잘 모르지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가 다른 오토이뮨 디지즈에 비해서 이제 플라즈마 내에 이렇게 플레이틀릿 오리진에 마이크로 파티클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병인과 관련된 하이모빌리티 그룹 박스 1 몰레큘이 많이 이제 담겨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데미지 어서시티 몰레큘러 패턴을 몰레큘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 환자들에서 불리한 마이크로 파티클이 이 사람들은 이 실험에서 이제 뉴트로필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뉴트로필의 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파티클을 혈소판의 마이크로 파티클을 통해서 뉴트로필도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어떤 병인적인 롤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의
그 마이크로 파티클이 뉴트로필의 네토시스를 유발하고 뉴트로필의 오토파지를 유발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아까 플레이틀릿이 일종의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익스트라셀룰라 베지클, 그러니까 플레이틀릿 마이크로 파티클도 뭔가 안티젠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APC가 비슷한, 왜냐하면 여기 익스트라셀룰라 베지클의 프로테오즘 콤플렉스가 펑셔널하게 유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틀릿처럼 그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펑션을 보인다. 이걸 나타내는 이제 실험 결과를 또 최근에 발표한 게 나와서 실어봤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플레이틀릿 익스트라셀룰라 베지클이 펩타이드 퍼스트 또는 오발부민 퍼스트 했을 때 이렇게 T셀에서 그 인터페론 감마를 그러니까 림포사이트 프롤리퍼레이션 유발하는 요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실어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틀릿이 뭐 엔도델리아 셀이나 이뮤놀로직 시스템과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생리적인 또 그 다음에 패솔로지컬한 어떤 플레잉 롤을 한다. 이런 거를 좀 잘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말을 해보려고 발표를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